좋아요, 구독! 신약 개발 소식이 있을 때 제약 바이오주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신약 개발 소식이 있다면 제약 바이오주에 직접 연락을 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로 제약 바이오주의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얻어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컨퍼런스와 박람회에 참고를 해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얻어보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또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개발 소식과 관련해서 직접 문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체 이제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나온다라는 거는 또 이제 그런 회사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경우는 회사 담당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FOMC 여파 때문일까요? 이제 우리 시장 오늘은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알츠하이머 관련주에는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라이릴리에서 도나넷밥과 관련해서 좀 출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긍정적인 이슈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종목별로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정확하게 출시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임상 3상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렇죠. 네. 겁니다. 네. 뭐 임상 3상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FDA의 승인을 받게 되고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그 일리의 이제 도나넷밥의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1,182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 임상 3상을 했는데요. 내용이 뭐 인지 능력이나 일상생활 능력 감소가 대조군에 비해서 35% 정도 이제 늦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인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도 39% 감소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의 약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월 달에 한번 FDA에 승인 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 뭐 가속 승인이라고 그래서 임상 끝나지 않았지만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FDA가 장기 추적 환자 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승인을 거부를 했었고요. 아마 이번에 다시 FDA 승인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마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로서는 이제 세 번째로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이제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 시장이 한 16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2030년도에는 57억 달러, 그다음에 2050년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치가 나올 만큼 향후에 알츠하이머 관련된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관련된 뭐 지금 치료제나 아니면 여러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 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치매와 관련된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라이릴리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약품 자체가 치매 진행 속도를 3분의 1 정도로 낮춘다라고 하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니까 급등을 하기는 했는데요. 리스크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싱가포르발 리스크인데 공급 계약 해지 공시가 전해졌습니다. 이 리스크가 좀 단기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이제 바이오 마커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의 뭐 기존에 이제 알츠하이머를 이제 진단하는 경우에는 뭐 CT 같은 영상 자료를 촬영을 하던가 아니면 인지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차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마커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 치매 진단 같은 게 좀 더 빠르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그 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원이 초에 안 되는 그런 규모고요. 작년에 이제 피플바이오 매출이 44억 정도 됐으니까 뭐 그거에 비해서 뭐 작지 않은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이 계약이 해지됐다라고는 하지만 계약 해지 사유 자체가 싱가포르 식약처에서 지금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유거든요. 향후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계약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단기적인 이슈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관련해서 한번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또 이제 피플 바이오 말고도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들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관련돼서 이제 매드프론 같은 경우가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10% 넘게 올라 있고, 뭐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뭐 5%, 퓨처캠도 한 7%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런 오늘 관련돼서 이제 올른 종목이 메디프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일라이 릴리의 이제 신약 그 임상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까지는 또 이제 FDA라는 이제 산을 또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또 중간에 여러 유동성이 뭐 변화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 관련된 뭐 질환 치료제에 관련돼서는 뭐 향후에 뭐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신약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움직임은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뭐 아직 신약이 정확하게 뭐 출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출시 예정이다라는 사항으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재료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장 초반에 큰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상승분을 살짝씩 반납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도 조금 오늘 훈풍이 부는 하루였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방미 기간 동안에도 K-바이오 기업이 사절단에 동행을 하게 하면서 MOU 체결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네.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외교 성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정부에서도 뭐 바이오를 뭐 제2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형태로 바이오 산업을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여러 이제 정책 발표 중에서도 이런 이제 바이오 육성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편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는 와중에 총 50건의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23건이 바이오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할 만큼 바이오 쪽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지역이 이제 미국 내에 이런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보스턴 중심으로 방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 관련된 기업과의 MOU가 좀 더 많이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OU 같은 경우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 13개, 그다음에 제약 분야가 2건,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관련된 분야가 2건, 4건 뭐 이렇게 체결이 됐다시피 이제 이런 바이오 관련된 그런 이제 MOU 체결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에디템 바이오와 이제 6억 4천억 원 규모의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런 MOU를 통해서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 수출이나 그런 뭐 협력 관계가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미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양측의 이제 바이오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바이오 협력이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의 이런 이제 정책에 맞추어서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신약 관련된 뭐 물질도 뭐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 지원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개발을 하면 성공에 따른 이제 나중에 성공 이후에 뭐 매출이나 영업 이익 신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신약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매출이나 영업 이익의 확대가 이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다른 이제 사업 영역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체 중심. 그럼 뭐 대표적으로 뭐 CMO나 CDMO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MOU 소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CMO, CDMO 중심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2차 전지주가 그만큼 잘 갔었는데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장기간 좀 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신약이나 치료제 개발 이후에 지금서 뭐 건 1년 넘게 지금 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이제 다지고 또 상승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여전히 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승 탄력도가 뭐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 차기에 이제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시장 관심 사항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주도주로 다시 부각하기에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려면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신약 관련된 신약 관련된 물질들이 여러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임팩트를 줄 만한 그런 이제 신약 물질이나 아니면 신약에 대한 허가가 나온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신약 물질만 개발한다라고 해도 뭐 상한가를 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신약 물질이 개발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상용화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약 물질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로는 주가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이런 시장 물질에 대한 기대감은 뭐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시장 주도주로서의 그 상승을 이끌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대신 이제 그 제약 바이오 내에서 섹터별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MO나 CDMO 같은 기업들은 계속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향후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DMO나 뭐 CMO 시장에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할 만큼 향후의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주 중에서 이제 의료기기 분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의료기기 관련돼서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북미나 유럽 시장 내에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그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뭐 성장성도 뭐 지금 뭐 피부 미용기기 같은 경우 뭐 이런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관심 사항이 커지면서 수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뭐 선진국 같은 경우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임플란트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뭐 업종들은 뭐 그 올해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